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은 해당 이슈가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엄청나게 힘겨워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핫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핫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종목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도 있고요. 현재까지도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갈까요? 퀘스천 마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저도 현재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랑풍선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적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QD-OLED 관련된 IC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을 때 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또 거뒀던 종목인데 이제부터는 뭐 그 당시에는 재무적 안정성만 하나 믿고 저평가 메리시다라는 측면에서 투자해서 그냥 버텼는데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 좀 주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련돼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추천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낸다면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 새벽에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3일이죠, 그죠? 이 8월 13일에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실제로 이제 편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은 8월 말일입니다. 8월 31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는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투자한다면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스탠더드 지수 분기 리뷰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1년에 총 4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월, 5월, 11월, 하나 빠졌네요. 8월, 이렇게 되는 거죠.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해서 이 MSCI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사실 이런 종목들 4번만 투자해도 10%씩만 남겨도 연에 40%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총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종목 편출입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편출되는 종목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기사 플로우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즉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시젠, 예, 시젠, 예, 시젠입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SK텔레콤은 지수 내 비중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C젠이나 알테오젠, SK텔레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주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으나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율 하락으로 유동 비율이 높아져서 지수 내 비중 상승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2배 편입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편입이 되고 반드시 2배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MSCI 한국지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 편입 전까지는 강세를 보였지만 편입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익 매물, 편입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요구된다라고 투자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이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추후에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자연스럽게 내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죠? 1차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C젠입니다. 자, C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만 7천원에 끝났습니다. 그죠? 28만 7,800원에 끝났는데 마이너스 4%에 끝났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매우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23만 2천원이 기관들의 평균 매수가인데요. 이 정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방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지금 28만 7천원에서 28만 2천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C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하락 추세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지난번에 29만 2천원 정도, 29만 3천원 정도죠. 요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차트 진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하락 및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보유 관점의 단계로 판단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C젠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 22만 2천원이 깨지면은 이게 완벽한 하락 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얼마나 말씀드렸죠? 23만 2,700원 23만 2,700원 23만 이제 거의 이 정도죠. 그죠? 예. 23만 2,700원. 요 정도가 빠지면은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실적적인 추이를 보시고
뭐랄까, 다시 한번 대응하는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CGN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절반을 매도를 하고, 절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추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응하시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네. SK. 네, 오늘 플러스 1.9 정도로 끝났는데요. 예, 현재 보시면은 네, 24만 1,500원이죠. 그래서 22만 2,800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매도라는 거죠. 예, 어떤 수급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22만 2,800원 기억하시고요. 차트 진단을 좀 기계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며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들어와 줍니다. 괜찮죠,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바로 SK텔레콤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만 6천원이 마진 노선으로 하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예, 22만 6천원 이 정도죠. 이 정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22만 2,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한번 줄 그어 보겠습니다. 22만 2,800원. 아마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좀 크게 해볼까요? 네. 거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22만 2,800원. 네,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가격 밑으로 빠지면은 바로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CPS 발행, 뭐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좋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19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외국인 20일 평균 매수가가 21만 원이잖아요. 21만 423원이거든요. 그러면 21만 400원 줄 먼저 한번 그어 볼게요. 21만 400원. 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파셔야 돼요. 판이 좀 이상해. 네. 네, 알타오젠입니다. 21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평균 매수가가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21만 원이네. 그죠? 21만 400원. 네. 과거에 좀 매수를 했나 봐요. 이 좀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좀 시젠이라든가 알테오젠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상적으로 봤을 때 16만 2,600원. 네. 요게 깨지면 완전하게 다 전량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7만 6천원 밑으로 깨지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알테오젠과 C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젠이 편입이 될 건지 알테오젠이 편입이 될 건지에 따라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진다고 보여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종목이 확정이 됐다. 그럼 그 종목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C젠과 알테오젠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다가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요 2배 편입이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지켜보셨다가 이 세 종목 다 8월 30일 이전에 흐름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은 정해진 종목 C젠과 알테오젠 중에 한 종목 그리고 SK텔레콤은 투자하셔도 좋은데 31일 전에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한번 쭉 뿜을 때 있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위로 한번 핫하게 올라갈 때 그때 다 이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면을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를 보면은 뭐 수소차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수소차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차량 수소 전기차 100% 전환 의무화. 정부의 그린 뉴딜 핵심 과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 3천억 투자해서 전기차, 수소차 누적 보급 예정이고 상승 종목은 덕양산업, 인지컨트롤러스, UST, 삼보모터스, 엠플러스 이런 종목들 움직인 거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수소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못 올라가고 이제는 못 올랐던 종목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걸 잘 지켜보셨다가 그걸 모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유지하시는 게 유지하심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주입니다.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항공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러시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공식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임상 절차를 무시했고요. 신뢰성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백신 공식 등록 소식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면 좀 감소되는 현상이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백신까지도 향후에 또 유효성이 더 입증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여행 카지노주, 면세점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란풍선 그리고 파라다이스,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그리고 ODM 의류 ODM 업체 중에서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 반드시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좀 대응하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부자들은 경제심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 유입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가 묻길래 뭐라고 했냐면은 좀 고민을 하다가 뭐 복잡한 얘기보다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해서 주가가 무려 15%나 올랐어요. 제가 말해서 오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950원인데요. 예, 13,500원 정도, 13,500원 정도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13,500원 잡고 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주가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약한 분위기지만은 여기 지금 13,500원 요 정도 손절 라인 잡고요. 요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주가는 14,4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15,87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려운 구간인 200일선과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17,000원, 19,000원, 21,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파라다이스와 또 뭐가 있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하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이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보이시죠? 예,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파라다이스가 수급적인 면에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강원랜드 돈 많습니다. 배당 많이 줍니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 23,000원 안 깨지면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 된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뭐 손해보험 쪽은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 국채 투자 비중이 높아져서 상당히 좀 유리하고, 예, 지금 금리 상승 시에 수혜를 입는다라고 해서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들이 올랐어요. 이런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번 보면 부산가스, 네, 뭐 자회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매각 소식. 그 다음에 플리트 엔터테인먼트. 제가 하반기에 엔터테인먼트 좀 간다고 말씀드렸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니주 그 JYP ENT 주목하셔야 됩니다. YG 플러스까지 해서. 그 다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내용이 있죠. 좋아하는 내용이 실적입니다. 제놀루션 예전에 한번 제가 마감 브리핑 하면서 제놀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분기 호실적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240%나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이 만약에 추후에도 실적이 잘 나와주면 주가는 급등하겠죠. 그리고 또 R&2 테크놀로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소식이 강세입니다. 이런 어떤 실적주 같은 경우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특히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D입니다. 이 중국향 인도 재계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추가 투자 가능 소식에 상승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QD OLED 추가 투자 가능 소식에 상승했다는 것은 ICD가 앞으로 매출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서 꼭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CD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17,400원 하고 있습니다. 17,400원. 네, 9%나 올랐습니다. 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이 된다.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주 보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ICD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주 거래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사전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비쌀 때도 좋고 쌀 때도 좋으니까 조금 눌림목 줄 때 좀 사시라는 거죠. 제발 좀 따라 사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ICD 종목도 제가 조회를 방금 전에 해보니까 3분기 기대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익성, 성장성에 주목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수급 유지가 되고 차트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해석을 한번 볼까요? 기계적인 해석. 네, 곽 부장의 어떤 자의적 해석 말고요. 자, 차트 진단 기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중기 흐름은 상승 추세로 반전된 구간 아니므로 상승 여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들 좋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 네, 자, ICD는 제가 잠깐만요. 네. 네, ICD 종목 대단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차트 관점 중요한 어떤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대가 좀 약간 밑으로 눌러주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비싼 가격대에서 흐름을 좀 살펴보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거래량이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와 주고요. 기관들의 수급도 들어와주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고요. 수급 좋고 차트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는데 살짝 눌려도 3분기가 좋게 예상이 된다고 하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겠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요럴 때 매수하셔도 실망치 마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 가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CD 말씀드렸고, 아까 제놀루션 한번 볼까요? 제놀루션. 예.
우리가 좀 근접해도 될 건지. 네,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거 뭐 한번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이 살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35,000원, 35,000원 종가상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추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3분기 때 좋게 예상이 되는 비유가 추후에 좀 나와준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예,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예전만큼 기동량이나 어설픈 그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냥 사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증권사 25년 경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왜 저런 종목에 저렇게 좀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네. 그런데 정말 올바른 투자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제너루션은 지금 보니까 조금 이건 투자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차트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관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보율이, 현금 유보율이 126%고요. 부채 비율이 398%니까 이런 종목은 각 부장이 투자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관점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 새벽에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젠이든 알테오젠이든 정해지면은 3월 31일까지는 주가 빠질 이유 없다.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수익 남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손절 라인은 정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SK텔레콤 3월 31일 이전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제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천주는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런 메커니즘적인 측면,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어떤 안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이런 작은 종목도 올랐지만은 대장주 위주로 한번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카지노주 그리고 항공주, 화물 쪽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 빠진 것만큼 메리트 있는 것도 없어요. 여행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ICD ICD 이런 종목들 QDOLED 주가 투자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좀 길게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무료 카톡방을 계속 운영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3분기 기대주 이런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전부 안내드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보면은 관심 종목골에 넣어두시고 타이밍을 잡아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